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역대 최고치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에서 급등 패턴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흐름이 될 거고,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때 주도주가 어디가 되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된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봤자 재미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아닌 종목이 주도주가 되면 재밌게 올라갈 것인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틀 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단기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지수 끌어올린 다음에 횡보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또 올라가니까, 뭐 당장 이 기간 동안이 재미없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게 올라가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수급이 안정이 되면 기관 투자자만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관 대 개인이 붙으면,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고 고객 예탁금도 66조 원에 달하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가 올라갈수록 펀드 환매 수요가 있으니까 이 힘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이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시장은 올라가기 수월하다.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큰 틀에서 올해 코스피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시세 수명이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올해 끝나는 시세는 사실 모두가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적당히 조정을 받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만들고 내년에 이거 한 방 더 만드는 거, 이게 주요하니까 이 지수가 이대로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상승폭을 줄여서 샛별을 만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당장 올라간다고 좋다기보다는, 당장은 사실 안 올라가는 게 좋지만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단기 랠리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사면서 또 분위기가 반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올라갈 만한 환경에다가 이런 추세도 깨지 않은 상태고, 여기서 20년 동안 부진했던 흐름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IT 버블 때 올라갔다가 그 이상의 하락을 겪고 20년 동안 요 제자리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코스닥이 사실 2년 연속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1년 올라가면 1년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때 2014년 15년 이때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그 당시의 정책이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을 줄여라 해서 국민연금에서 3조가 빠져나가면서 된소리를 맞았고,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제 2년 연속 오르고 3년 연속까지 되면 코스닥 시장도 이 IT 버블 붕괴의 어떤 후유증을 조금은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긍정적으로 볼 건 이 거래량이 이때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보유 종목은 오늘 탐탁치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은 제 종목들은 재미없고, 일단 살펴볼 종목은, 유수홀딩스는 오늘 600주를 팔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0주씩 팔면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30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파는 걸로 하고 600주 팔았습니다. 팔았고, 그게 이걸 보면 됐던 것 같은데, 손익, 매매 손익이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이 권리락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영신금속 권리락이 나오면서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없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과 현재 이렇게 권리락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시총이 441억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총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권리락 착시에 따른 어떤 반응이 없었다. 이게 무상증자 자체가 어떤 재료를 선점하고 이걸 만들어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끝났습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어떤 다양한 주주 구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고, 흐름 자체는 뭐 특별히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은 6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원 컴포텍. 이원 컴포텍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셨듯이 원금 찾았을 때 일부를 정리를 해서 심리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떨어졌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어제 만약에 제가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면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네, 이게 다시는 본전은 팔고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팔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내린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고 오늘 또 반등을 했는데, 이 패턴이 양음양 패턴입니다. 올리고 때리고 올리고, 왜? 단기간에 매집을 급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 바닥권에서 양음양 패턴이 나왔을 때는 뭔가 좋은 재료가 있는데 빨리 뭔가 주식을 빨리 매집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 요 양음양 패턴이 나오니까 저 조만간에 이거 방향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방향을 위든 아래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아래쪽일 거냐? 아니다. 그러면 뭔가 오래지 않아서 요런 방향성을 가지는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거 그냥 안 팔고 다 들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다 갖고 있었으면 저는 어제 이거 지긋지긋하네, 이제 올라가면 다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오늘 팔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방향을 결정을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어쨌든 방향 결정을 할 때까지 못 보게 되니까 다 팔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다 갖고 있으면 하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냥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이름이 뭐였지?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가온전선 말고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진실만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뭐 대충 지어내면 안 되니까, 왜냐면 없던 사례니까. 무슨 종목이었지?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나? 코리아 서키트 같습니다. 요거를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이때 이제 전부 손실이다, 지금 마이너스 30% 짜리들이 많고, 그나마 이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였나? 이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만 손실이 조금 적다. 그래서 이거라도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 뭐 요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 그게 아니라 손실 제일 큰 걸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거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한 다음날 상한가 가고 음봉으로 한번 쉬고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아주 기가 막힌데 이런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지나고 나서 이때 그냥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그런 후회를 하시겠지만 안 팔고 갖고 계셨으면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갖고 가지는 못하는데 심리적으로 자꾸 이런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대응 결과를 보고 그때 안 팔았으면 그냥 100원 위에서 파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니까 그런 후회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온컴포텍은 양음량의 매집 패턴의 방향을 곧 정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NHN벅스 오랜만에 올랐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꼴도 보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심선을 아주 미약하나마 장악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장악하고 올라가는 거. 바닥에서 보통 이 중심선을 장악하면 이 밴드 상단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NHN벅스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뭐 이론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워낙 기대 이하의 행보를 보인 종목이라서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지만 오늘 올랐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 근데 머스크가 아기상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해서 시장 관심을 받는 건 흔하게 있는 일이고, 한번 언급하면 또 좀 약간 집념을 갖고 계속 악착같이 언급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아기상어 관련주로서 NHN벅스가 시장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은 열려 있구나.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삼성 출판사가 아주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약간 이 흐름을 보면 NHN벅스가 이때 올랐던 게 아기상어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걸 예상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차 상승이라고 보면 여기서 적당히 수습하고 2차 상승이 나올 건데, 요 시기에 NHN벅스도 이전보다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걸 기대를 해봅니다. 뭐 살짝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짝 비슷한데 훨씬 덜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저점은 높아졌으니까 2차 상승 때는 NHN벅스도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거 안 올라가는데 왜 안 파세요? 저는 맞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액트를 판 거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좀 그런 거 싫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직업병인데, 지나고 나서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결과도 모르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간 낭비니까 그게. 그리고 나서 저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제 계좌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하고 아닌 게 확인이 되면 그거 바로 내가 맞았잖아, 말 한마디 해놓고 맞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금 편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액트 같은 경우는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이 나타나셨고, 만에 액트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거 봐라 내가 뭐 말했는데 되도 않는 종목 추천하더니 이렇게 됐다면서, 그거 상상만 해도 싫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팔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게 싫어서 팔았고, NHN벅스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맞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뭐 쥐가 언젠가는 뭐 올라가겠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망한 회사도 아닌데. 그런 관점인 거고. 네, 그리고 어제 샀던 종목,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샀는데 소송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급등 패턴인 상태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때 급등 패턴에 진입했을 때도 부침이 있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부침이 있는데 다소 이 타이밍이 약간 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틀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각도가 이거니까
요 각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요 각도 안에서 한 24,000원대 중반까지도 열려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뭐 여기까지 온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제가 일봉의 급등 패턴에 주봉의 급등 패턴이면 이건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연봉에서도 요거를 장악하고 내년에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단기 중장기 다 기술적으로는 괜찮네. 매집은 뭐 이렇게 대놓고 매집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지켜보되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너레이, 제너레이는 별다른 특징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일단 추천 찍고 예, 뭐 어쨌든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게 뭐 제가 되게 독선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모르는데 미래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뭔가 결정을 안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저는 이미 결정을 해서 액터를 갖고 있는데 그거 뭐 아니다 맞다 감나라 배나라 짜증나서 그냥 팔았습니다. 이걸로 뭐 제가 다른 이거 이상한 종목 왜 추천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도 제가 증명을 한 거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유 중이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아이고 좋은 가게 잡으셨나 봅니다. 그냥 이거는 좀 조용히 가져가면 좋겠는데 예, 요거는 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조용히 가져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쓰신 분 기억했으니까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으면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적 분할, 예, 두산 인프라코 인적 분할, 예, 감사합니다. 상보도 사셨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에 진짜 좋은 분들이 진짜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손님으로 치면 이 진상 고객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상 고객 만나서 그냥 똥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절이 안 되는데 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똥이 더럽다고 피하니까 똥이 금인 줄 아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튼 개인적인 일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돼서 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스 요걸 보면서 이제 앞에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까먹으니까 또 한번 보고 두산 인프라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적으려다가 이 기억력을 자꾸 감퇴시키는 것 같아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트레이더마다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이 사실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주 특이하게 뭐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손절 잘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단타 매매가 맞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방식이 아니면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여기 계좌를 다 옮겼는데 유한타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제가 요 이베스트 계좌에서만 수익이 꽤 괜찮게 났습니다. 뭐 다른 계좌도 있지만 이베스트에서 제가 한 작년 7월쯤에 했다가 뭐 사람들한테 아주 지탄을 받았는데 그 지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요 계좌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유튜브 시작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뭔가 기운이 떨어진 걸 느끼고 요 계좌에 이제 운이 다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유한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오자마자 그래도 어제 이온 컴포텍도 올라줬고 어제 그제 옮기고 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댓글 확인 큰일입니다 진짜. 디지털 치매인가? 네, 감사합니다. 정상 JLS.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었고 그 앞에 게 또 생각이 안 나니까 원스. 원스 정상 JLS. 도저히 한계입니다 이거. 적어놔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JLK. 나중에 그냥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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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뭐 상보는 그때 더 기다려서 사자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주, 경기민감주, 뭐 딱히 모르겠는데 이 성장주들은 유동성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경기민감주는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아주 꽉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떤 업종이 오르면 어떤 업종이 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쉬고 다시 성장주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성장주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제일 환영받는 종목이니까 인트로조가 관심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인트로조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 6.75%,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2I. 그냥 딱 글만 봐도 이분 체계적으로 투자 잘 하시는 분이네. 딱 글만 봐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이유가 있고 없고입니다. 이분은 보시면 M2I를 스마트 팩토리 성장성 매출 영업이익 증가 추세, 영업이익률 낮은 부채, 굉장히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옵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분처럼 한번 봐주시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분이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봐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리고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러면 내가 산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게 사실 제 속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매수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인이 추천해서 샀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인이 추천해서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막막합니다. 저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강 MNT.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별도로, 예, 제작을 했습니다. 예. 별도로 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데, 뭐, 딱히 없습니다. 이게 연구체다 보니까 리픽싱도 없고, 근데 뭐, 원금 보장은 되는 거니까, 전환사채가.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청약하실 때, 주식 자금을 헐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어제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거 현금이나 잉여 현금이나 아니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려주신 종목 중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기업 분할 전까지 보유를 해 나가신다는데 일단 이게 재료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국내 기준으로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1위 업체도 뭐 인사 회계 보는 부서가 있을 거고 뭐 영업 부서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부서가 있을 거고 2위 업체에도 똑같이 이런 조직이 있을 겁니다. 두 회사가 한 집안 식구가 됐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고 영업도 이제 1위 2위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뛸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도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 조직 개편만 갖고도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게 되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좋을 거라고 봤고 다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현대건설기가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예상들은 항상 평가 시점에 따라서 맞고 틀립니다. 5월 11일에 평가를 했다면 제가 예상했던 평가는 맞습니다. 예.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틀린 게 됐습니다. 두산 인프라가 더 나은데? 예, 그러니까 이때 평가했을 때 맞고 이때 평가했을 때 틀리고 그러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야, 너 틀렸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때 그때 나한테 물어봤으면 현대건설기계 5월 11일에 팔아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 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짜증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 트집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 나오고 나서. 결과 나오면 눈에 훤한데 이것 가지고 누가 뭐라 못하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결과 나온 다음에 해석하고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확률을 높이는 게 투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과 나오고 나서 우와 너 맞았으니까 대단해 틀렸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너 틀렸으니까 잘못했어 맞았으니까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미래를 모를 때 미래의 확률을 높여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대응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산 인프라코어는 괜찮은데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재 시가총액이 3조 원대고 순자산이 바켓하고 연간이 아니라 별도로 뺐을 때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가 2배 정도 되는데 이걸 기업 분할을 했을 때 바켓의 어떤 지분 가치를 조금 높이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두산 중공업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하고 합병을 하면 두산 그룹의 어떤 지분율이 희석이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주가가 사실 오르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달갑지 않은데, 자, 오늘 일가는 달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은데 1차 상승이 나오고 행보하고 2차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지금쯤 챙겨야 되지 않나. 분할까지가 아니라 지금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이 두 글자짜리였는데? 그냥 보고 해야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였고, 원스. 이게 참,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윈스? 네, 윈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진짜 불편합니다.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데, 가격 매력은 또 크지가 않고, 큰 틀에서는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방향은 정했으니까, 오래 쉬어가는 흐름이고, 실제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쉬어가고 있고, 주봉의 변동 범위도 짧은 상태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요게 결론입니다. 예, 근데 저평가인 것 같아서 접근을 하셨는데, 저평가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나 실적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평가를 이유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그걸 이유로 사시면 됩니다. 일단 저평가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 JLS 단기간에 상승폭이 큽니다. 네, 분석. 정상 JLS는 상승폭이 크지만 시가총액 겨우 1000억 넘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되면 시총 1000억 원이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0억 이하의 종목들이 사라졌습니다. 시가총액 100억 이하가 거의 사라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럼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인 거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다 이건 아닌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 쪽인데, 어쨌든 교육 시장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아복 같은 거는 인구가 줄었지만 고급 옷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구매력이 늘면서 유아 시장이 성장했고, 유아복 시장이. 그래서 교육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인구 감소, 두 번째는 공부로 승부 보는 세계는 이미 많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공부로 승부 보는 세상 일대 교육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로 승부 보는 세상은 이미 오래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한 20년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는데, 코로나19가 학생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거의 뭐 증상도 없고, 증상이 있어도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요 정상 JLS가 요거는 장기적으로 악재인 거고, 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단기적으로 좋아지는데 이미 이거를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군가 이 상승 전에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면 이 정상 JLS라는 종목이 좋아질 것이다 하고 산 사람들은 이제 파티를 할 때입니다. 팔아서.
파티를 할 시점인데 여기서 내가 산다? 남들 팔 때 산다? 요건 조금 아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JLK. 예, 계속 부진한 흐름입니다. 정상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흐름인데, 이것도 분석을 말씀하셨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내려와서 시총 1000억 정도 됐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데, 항상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이나 뭐 미래 사업을 가지고 간판을 내거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제가 장단컨대 인공지능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는 삼성 SDS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을 확보를 했다. 이걸로 돈 벌기 어려운데 이걸 뭐 통째로 뭐 어디 회사에 매각을 해가지고 오너가 돈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주주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고 보고, 그래서 요 JLK도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관련주지만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고, 그 기대가 있을 때 올라갔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락이 멈추면, 이렇게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하락이 멈추는 기간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한참 동안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하락 멈추고 바닥 다진 다음에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2I. 네, M2I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제품, 네,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크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업체들은 전환을 하고 못하는 업체들은 잘못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일단 순자산이 조금 자산 대비해서는 고평가긴 한데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니까 연간 매출 증가액이 2자릿대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털었으니까 이렇게 쭉 끄집어 올라오면서 붙었던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으니까 뭔가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 털고 나갔다. 그럼 재미가 없는 형태의 흐름이 이어지고 당분간 이게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 형태를 유지하려는 그 성향, 그러니까 추세상 이 종목이 단기간에 돌아서긴 좀 힘들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이시면 약간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을, 예, 중장기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어느 시점에선 돌아서고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마르지 않는 재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는 거의 확실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장성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강 M&T 마지막으로. 예, 삼강 M&T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선주 뭐 이런 거 한 방에 돌파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돌파할 때 보면 이런 거 돌파했다가 빠지더라도 어쨌든 큰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 이건 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인터로죠. 요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예. 어쨌든 삼강 M&T로 다시 돌아오면 이 종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봉에서는 큰 틀에서 상승을 한번 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3천형이니까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 위험한 거를 줄여주는 게 실적이 뒷받침 되느냐인데, 예,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내용은 괜찮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기에 상쇄가 돼서 크게 매력은 없다. 다만 내용은 좋으니까 조선주 강세 이런 것 통해 가지고 만약에 보유 중이면 기다려 볼 만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상승했는데 변동성 범위 상단인 85,000원까지 열어두고 여기까지 가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서 단기 랠리를 펼치는 이런 거에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뭘로 주도를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다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역설적으로 계속 나쁜 상태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심리가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 봐라, 내가 맞았잖아. 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빨간불 들어왔던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옮기가 퍼질 거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나머지 종목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 재미없는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로 승부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될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대응 기준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